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조 1차전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한 나폴리가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리버풀에 무려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종료 후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나폴리 선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김민재 선수와 악수를 하면서 또 격려하고 이날의 활약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김민재 선수의 맞상대였던 이집트 공격수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모하메드 살라는 후반 17분에 조기 교체되는 굴욕을 맛보면서 김민재 선수를 뚫지 못하는 고전을 했습니다. 나폴리가 어떻게 리버풀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A조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강호들이 모였죠. 이탈리아의 나폴리, 잉글랜드의 리버풀, 네덜란드의 아약스,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가 한 조에 속했는데요. 첫날 경기에서는 홈팀이 모두 4골씩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먼저 경기를 치른 아약스가 레인저스의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토트넘에서 아약스로 이적한 베르바인 선수가 4대0의 쐐기골을 넣었고요. 또 가나 대표팀 소속으로 한국과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쿠두스 선수도 멋진 골을 기록했고, 네덜란드 대표 선수인 베르하비스도 득점을 했습니다. 알바레스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있었는데 결국 남게 됐지만 이날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또 제 몫을 하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나폴리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의 4대1로 크게 이겼는데요. 전반 5분 만에 치엘리스키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31분 앙기사의 추가골, 그리고 전반 44분 시메오네의 골까지 나오면서 전반전을 3대0으로 앞섰고요. 후반 2분 만에 4대0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루이스 디아스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리버풀도 자존심을 살리는 듯 했으나 더 이상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나폴리가 그대로 4대1로 안방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나폴리와의 원정 경기 3연패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지난 두 번의 패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했는데 이번 경기는 더 많은 골을 내주긴 했지만 나폴리 원정 무득점이라는 징크스를 깨기는 했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 무실점 수비를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6개의 걷어내기와 3차례의 슈팅 블로킹, 2차례의 가로채기와 3차례의 태클 등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수비 지표를 보였습니다. 상대와 3차례 경합 상황에서 모두 승리하는 경합 승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공중전도 한 차례 경합에서 모두 승리하는 100%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83%로 안정적이었는데 롱볼 전개는 6번 중에 1개만 성공을 했어요. 그만큼 리버풀 선수도 적극적으로 이 롱볼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포백 라인의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해서 문전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미드필드 지역, 공격 지역까지 넘나들면서 나폴리 입단 이후 보여줬던 공격적인 수비, 활동 범위가 넓은 플레이를 통해서 리버풀전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랬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경기 종료 후에 심판진과 악수를 나눈 클롭 감독이 나폴리 선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김민재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뜨거운 이제 악수를 나누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내내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고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클롭 감독이 한국 선수만 만나면 어려움을 겪는 징크스 이어갔습니다. 사실 잘츠부르크 시절에 황희찬 선수에게도 실점을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를 만날 때마다 어떤 팀에서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클롭 감독인데요. 빠르고 힘이 좋고 또 결정력이 좋은 한국 공격수들에게 당해왔는데 이번에는 빠르고 힘이 좋은 한국인 수비수를 뚫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나폴리와 리버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나폴리는 멕시코 공격수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지난 주말 라치오 원정에서 얼굴 부상을 입으면서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 들어왔지만 선발 명단에서는 빠졌고 폴리타노가 오른쪽 측면 공격형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고요. 빅터 오시멘 선수가 이제 근육 부상이 있어서 출전이 어려울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엔 선발 출전을 했어요. 하지만 선발 출전에서 뛰다가 부상 때문에 또 교체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2선은 오시멘의 뒤에 폴리타노와 치엘리스키, 크바라첼리아가 배치됐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로보트카와 잠보 앙기사, 포백 라인은 디 로렌초, 라흐마니, 김민재, 올리베라로 구성됐고 골문은 메레치 지켰습니다.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일단 다르윈 누네스를 벤치에 두고 루이스 디아스와 피르미누, 살라로 소리톱을 구성했고요. 부상자가 많은 미드필드 라인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명단에 들어오긴 했지만 벤치에서 대기했고 유벤투스에서 임대 선수로 영입한 아르투르 멜루도 벤치에 대기하면서 하비 엘리엇과 파비뉴, 제임스 밀러로 3명의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과 판데이크, 조 고메즈, 알렉산더 아놀드, 골문은 알리송이 지켰는데요. 조 고메즈 선수가 이날 나폴리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리버풀 수비가 흔들렸던 주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폴리가 좋은 플레이 보였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디 로렌츠의 과감하게 전방으로 찔러 넣은 스루 패스를 배후 공간으로 빠져도 오시멘이 받았고 알리송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마무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빈 골문인 상황에서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아쉬운 상황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전반 5분 나폴리는 치엘린스키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이날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한 제임스 밀러 선수가 핸드볼 파울로 저지한 것이 포착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치엘린스키가 직접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의 반격에 맞서서 전반 11분 문전 우측에서 살라가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았는데요. 살라가 받아서 때리는 왼발 슈팅을 김현재 선수가 적절한 커팅 플레이로 차단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반 18분 나폴리가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오시멘 선수가 문전을 침입한 상태에서 병합하는 과정 속에 판데이크에게 이제 밟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이 VAR을 통해서 파울로 선언이 됐고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또 경고까지 판데이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키커로 나선 오시멘의 슈팅을 알리송이 정확하게 선방해냈고 흘러나온 공까지도 나폴리의 재차 슈팅이 골대 안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나폴리가 계속해서 기세를 올렸는데요. 전반 31분에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백패스를 받은 조 고메즈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크바라첼리아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 공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직접 왼쪽 측면 높은 곳까지 돌파를 했는데 리버풀 수비수들도 빨리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크바라첼리아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들어온 중앙 미드필드인 잠보 앙기사에게 패스를 했고 잠보 앙기사가 여기서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던 치엘린스키에게 공을 내주고 바로 또 배후로 침투해가는 깜짝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리버풀 수비수들은 잠보 앙기사의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움직임을 완전히 놓쳤고 치엘린스키도 논스톱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까지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잠보 앙기사가 알리송과 1대1 기회를 또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풀은 또 한 번 반격에 나섰는데요. 전반 38분에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문전 우측까지 들어와서 슈팅했는데 이 슈팅을 김민재 선수가 차단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 41분 열심히 앞에서 뛰어주던 오시멘이 근육 부상을 호소하면서 교체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올 여름에 새로 영입한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이죠. 조반니 시메오네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이 시메오네의 교체 투입을 통해서 공격 라인의 연계 플레이라든지 공간 침투가 여전히 좋은 밀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나폴리의 공격은 더욱더 불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전반 42분 선수 교체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루이스 디아스가 본인의 장기인 드리블 돌파, 단독 플레이를 통해서 왼쪽 측면을 흔들었는데 왼쪽 수비수로 뛰었던 김혜재 선수가 본인의 커버 범위를 넘어서서 또 순간적으로 수비 위치가 바뀐 상황 속에서 디아스와 1대1 수비를 펼쳤는데 문전 위험 지역으로 치고 들어올 때 절묘하게 공만 빼내는 대인 수비를 통해서 디아스까지 잘 막아냈습니다. 살라를 잘 막았던 것뿐만 아니라 디아스까지도 막아냈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반 45분 나폴리는 3대0을 만드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크바라첼리아가 왼쪽 측면을 단독 돌파로 파고든 이후 내준 크로스 패스를 배후에서 들어온 시메오네가 툭 밀어넣으면서 3대0을 만들었는데요. 시메오네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도 좋았지만 크바라첼리아의 단독 돌파 능력 그리고 공이 약간 우당퉁탕하는 과정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서 올려줬던 집중력까지 잘 맞아들어갔던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나폴리가 3대0으로 앞섰는데요. 볼 점유율을 41%로 리버풀이 많이 가져갔지만 나폴리가 일찌감치 골을 넣은 이후 리버풀이 만회하기 위해 공을 쥐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요. 유효 슈팅이 양팀 모두 4개였지만 나폴리가 11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뛰는 거리도 더 많았고 리버풀이 오히려 많은 파울을 범하면서 평정심을 잃은 플레이를 보였어요. 7개의 코너킥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나폴리가 더 침착하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분 만에 나폴리가 4번째 골을 넣게 되는데요. 리버풀이 전반적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자 이 뒷공간을 잘 공략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잠보 앙기사 선수가 배우로 침투했던 시메오네를 향해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 시메오네가 빠져들면서 받은 공을 문전에서 2선에서 들어왔던 치엘린스키에게 툭 밀어줬고 치엘린스키가 이 공을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거든요. 이 슈팅이 알리송의 정면으로 이어졌지만 알리송이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워낙 강력한 슈팅이다 보니까 앞으로 흘렀는데 그 흐른 공을 향해서 치엘린스키가 빠르게 쫓아간 이후 알리송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막자 툭 칩샷을 차 넣으면서 침착하게 마무리해서 4대0을 만든 것입니다. 리버풀은 4대0인 상황에서 2분 만에 한 골을 만회하면서 조금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루이스 디아스가 본인 특유의 단독 돌파에 이은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때려 넣으면서 4대0이 된 이후 조금은 느슨해졌던 나폴리의 배후를 흔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나폴리의 수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9분에는 살라 선수가 또 한 번 문전 우측을 파고들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침착하게 이 살라 선수의 돌파 과정에서 공만 빼내는 수비를 보여줬고요. 후반 13분에도
단번에 살라의 침투를 활용한 롱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공을 걷어내면서 위기를 좀 넘겼습니다. 후반 12분 나폴리는 폴리타노를 빼주고 로사노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더 강화했는데요. 클롭 감독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살라 선수 그리고 더불어서 피르미누 선수와 미드필더 제임스 밀러까지 후반 17분에 나란히 교체하면서 디오고 조타와 다르윈 누네스, 티아고 알칸타라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조금 더 젊고 창의적이고 쌩쌩하고 힘이 좋은 공격수들을 투입한 것인데 이 선수들의 투입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조타 선수조차도 김민재 선수가 전진 수비를 펼치고 몸싸움으로 수비를 하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요. 후반 24분에는 다르윈 누네스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 때 김민재 선수가 역동작이 걸리면서 타이밍을 놓치는 듯 했으나 넘어진 상태에서도 몸을 던지면서 누네스의 슈팅 코스를 막아내는 정말 6탄 방어까지 보여주면서 철통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나폴리는 후반 29분에 지엘린스키와 올리베라를 빼고 엘마스와 마리오 후이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했고요. 리버풀은 후반 32분에 엘리엇을 빼고 영입생인 아르투르 멜루까지 투입해봤지만 전혀 공격적으로 힘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더 이상 만회골을 넣지 못한 채 4대1로 패배하고 말았고요. 4대1 완승을 통해서 16강 진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승점 3점을 얻으면서 첫 일정을 마쳤습니다. 쉴 틈 없이 나폴리는 다음 경기로 이어갑니다. 김민재 선수 부동의 주전 자리를 일찌감치 꿰차고 또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 유럽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말 인상적인 초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10일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는 토요일 밤 10시에 스페치아와 홈 경기로 세리에 A 6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와 원정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A조 2차전 치르고요. 9월 19일 일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의 빅매치,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밀란과 원정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재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9월 월드컵 평가전,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잠시 귀국을 하고요. A매치데이 이후에도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0월 1일 밤 10시에는 토리노와 홈 경기, 10월 5일 새벽 4시에는 챔피언스리그 아약스와 원정 경기까지 빡빡한 일정들이 펼쳐집니다. 김민재 선수 유럽 빅리그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대단한 플레이를 통해서 강호 리버풀의 공격진 막강 화력을 꽁꽁 묶는 멋진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과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의 활약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